물 한 잔에 집착.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 아직은 신혼이어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나는 매일 이 집의 공기를 숨죽이며 견디고 있었다. 밤마다 현관문이 열릴 때면 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술 냄새. 그건 이제 익숙해진 냄새였다.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그의 입술에 맺힌 웃음은 항상 알코올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결혼 초에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거래처 회식이야. 잠깐만. 하지만 그 잠깐은 점점 길어졌고 어느새 새벽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 전화를 받았다. 남편분이 음주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내 심장은 귀 안에서 터질 듯 울렸다. 사고는 다행히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남편은 그날 이후 달라졌다. 아니,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 그의 말투는 짧아졌고 눈빛에는 냉기가 서렸다. 너도 참 꼬치꼬치 따지네. 한 번 실수했잖아. 그걸 평생 물고 늘어질 거야.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다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누군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밤마다 꿈을 꿨다. 비 내리는 도로 위, 그의 차가 미끄러지고 창문 너머로 그의 얼굴이 천천히 뒤집혀가는 꿈. 며칠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애미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남자라면 다 그런 거야. 정수기 물이나 잘 챙겨 먹고 속 좀 풀게 해줘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늘 미묘한 설득과 명령이 섞여 있었다. 그 정수기 결혼할 때 막내 신우가 직접 팔아준 거였다. 언니, 이 물이 진짜 좋아요. 몸도 마음도 정화된대요. 그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묘하게 웃었다. 눈매는 다정했지만 입가의 곡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부터 남편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정수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물 진짜 맛있지 않아?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는 물을 유리컵에 따라 놓고 늘 한 모금 남겼다. 항상 정확히 한 모금. 잔 위에는 희미하게 하얀 자국이 남았다. 처음엔 물때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닦아도 그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눈빛은 더 흐릿해졌다. 가끔 그는 내게 다가와 중얼거렸다. 이 집 물이 참 묘해. 그리고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시댁에 갔다.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부른 것이었다. 거실에는 시누이 셋이 모여 있었다. 막내가 내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물 잘 마셔요. 요즘 남자들 그 물 먹고 마음이 안정된대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음이 안정된다고? 정수기 물을 마시고?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물은 우리 집안이 오래 지켜온 거야. 그걸 마셔야 우리 식구가 되는 거지.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나도 몰랐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정수기 물을 컵에 따라 봤다. 빛을 비추자 그 속에서 미세하게 무언가 떠다니는 게 보였다. 작은 가루 혹은 미세한 섬유질 같은 것. 손끝으로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다. 우리 이혼 얘긴 하지 말자. 이 물 마시고 나면 그런 생각 안 들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내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수기 물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다. 쇠냄새 혹은 피냄새. 나는 그 냄새를 지우려고 컵을 덮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 내 뒤에서 속삭였다. 그 물은 우리 가족의 피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단지 정수기의 작은 불빛이 깜빡일 뿐이었다. 그 불빛이 마치 숨 쉬듯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마지막 컷. 정수기 물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아래 유리컵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나는 그날 이후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내 입안에서 차가운 금속 맛이 난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인다.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야. 시댁의 방문. 그날은 유난히 습한 날이었다. 창문을 닫아도 눅눅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정수기 아래 물받침대엔 또 물자국이 맺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흘린 것처럼. 남편은 출근을 핑계로 집을 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회사가 아닌 술집으로 간다는 걸. 차마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뒤통수를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늘 그랬듯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리 헬쑥하노.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좀 잠을 잘 못 자서요.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훑어보더니 정수기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물이 참 깨끗하네. 역시 우리 막내가 팔아준 거라 다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컵에 따라 마셨다. 그때 그녀의 목이 움직이는 꿀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그 물에 뭔가를 삼키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가 돌아간 지 2시간쯤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막내 신우였다. 그녀는 손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언니, 필터 새로 나온 거예요. 교체해드릴게요. 나는 말없이 바라봤다. 그녀는 손놀림이 익숙했다. 정수기 커버를 열고 무언가를 꺼내더니 필터 대신 이상한 하얀 주머니를 끼워 넣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새 기술이에요. 요즘 물에 에너지 파동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고 밝았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물맛이 달라졌다. 남편이 퇴근해 돌아온 건 밤 11시. 술 냄새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풍겼다. 그는 말없이 정수기 앞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물, 이제 진짜 좋다. 몸이 따뜻해져. 그의 눈동자엔 광택이 돌았다. 피곤함이 아닌 열에 들뜬 사람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수기 아래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집중했다. 톡톡톡. 규칙적이지만 마치 심장 박동 같았다. 새벽 2시쯤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깼다. 정수기 쪽을 보니 남편이 거기 서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았다. 이 소리 들리지? 누가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누가? 가족이지.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남편의 눈빛은 낯설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내게 컵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정수기 물이 담겨 있었다. 마셔봐. 이제 우리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그래? 너도 이 집 사람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엔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시누이 셋이 모두 와 있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회색 가디건, 검은 치마 그리고 가느다란 은목걸이. 언니, 우리 다 같이 밥 먹어요. 막내가 말했다. 그녀의 음성은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식탁 위엔 미역국, 생선조림 그리고
유난히 투명한 물 안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잔을 돌리며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물이야. 첫 며느리는 이 물을 마시고 식구가 되는 거지. 그녀의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숨소리조차 멎은 순간이었다. 나는 잔을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 작은 기포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사람의 눈동자 같은 것이 반짝였다. 언니, 왜 안 마셔요? 막내의 목소리가 조용히 귓가에 파고들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아직 속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내 표정을 읽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괜찮아. 그럼 남편이 대신 마시면 되지. 그녀는 남편 쪽으로 잔을 밀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비웠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검게 번들거렸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지만 중간중간에 이상한 끼익거림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핸드폰 불빛으로 그의 얼굴을 비췄다. 입술 사이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번들거렸다. 투명한 물방울 아니, 피와 섞인 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애미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일 있어.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렸다. 하나의 문장 사이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마치 그 숨소리마저도 누군가의 의식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정수기 커버를 열었다. 안쪽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작은 흰 주머니. 그 안에서 누군가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수기 불빛이 꺼졌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빼면 안 돼.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내 목 안에서 무언가가 막고 있었다.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정수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물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톡. 그 한 방울이 유리컵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물의 소리가 남편의 심장 박동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남편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엄마가 내일 기다린대. 우리 같이 가야 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새까맸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다. 정수기 불빛이 다시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시댁집의 물.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검은 하늘 아래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물비린내가 났다. 차 안은 정적이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다. 그의 눈은 전방을 향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멍해 보였다. 오늘 엄마가 기다린다 그랬지. 응. 짧은 대답이 흘렀다. 그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너무 낯설었다. 시댁은 시 외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담벼락에는 습기가 가득 차 이끼가 번들거리며 피어 있었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다.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물결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안쪽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왔나.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틀어올리고 손에는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엔 물이 반쯤 담겨 있었다. 이거 먼저 마셔야지. 그녀는 내게 컵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속이 안 좋아서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남편이 먼저 마시게 해. 남편은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다.
삼키는 소리 뒤로 짧은 숨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달랐다. 평소보다 낮고 묘하게 울렸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정수기와 비슷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플라스틱이 아닌 오래된 도자기였다. 흰빛이 아니라 회색빛, 표면엔 미세한 균열이 가득했다. 저건 뭐예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우리 집 물의 근원이지. 그녀는 그릇 안을 가리켰다. 안에는 잔잔한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속에서 공기가 아닌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알갱이들. 가만히 보면 미세하게 맥박을 치고 있었다. 막내 신우가 다가와 그릇에 손을 담갔다. 그녀의 손끝이 물에 닿자 물결이 한순간 출렁였다. 언니 손 넣어보세요. 이 물은 가족만 받아줘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어떤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플 일 없어요. 하지만 손끝이 물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아니라 끈적하고 미세하게 살아있는 감각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물속에 잠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물 안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서 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가까웠다. 아직은 아니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남편이 나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끝이 너무 차가웠다. 그리고 젖어 있었다. 물에 담갔다 뺀 손처럼.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투명한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그리고 모든 그릇에 물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물에 손가락을 담그고 말했다.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물로 이어졌어. 이 물은 피보다 오래된 거야. 그녀의 눈빛이 정수기 불빛처럼 반짝였다. 그 말에 시누이 셋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은 식사 내내 말이 없었다. 대신 수시로 물을 마셨다. 그의 입술이 잔에 닿을 때마다 그 안에서 거품이 작게 일었다. 마치 숨을 쉬는 물처럼.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내가 결정해야 돼.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두든지 들어오든지. 그녀의 말은 너무 담담했다. 남편을 지키고 싶으면 이 물을 받아들여야 해. 그녀는 내 손에 유리컵을 쥐어줬다. 그 안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지만 바닥엔 미세한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다. 작은 회색의 가루 혹은 태아의 심장처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들. 나는 컵을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의 시작이자 끝이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불이 깜빡였다. 순간 나는 정수기 근처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움직이는 걸 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 사람 같지만 물결처럼 흐릿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마셔. 그래야 우리 집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그의 눈빛엔 강요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신념 혹은 광기. 나는 컵을 들었다. 그리고 입술에 가져갔다. 물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했고 입안으로 들어오자 금속 맛이 났다. 혀끝에 닿는 순간 짧은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알겠지? 나는 본능적으로 컵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바닥에 깨지며 물이 흩어졌다. 그때 물방울마다 희미한 형체가 일렁였다. 얼굴 같기도 하고 눈처럼 보이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아직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녀는 손을 들어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물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래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동안 남편은 내 옆에서 물끄러미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고요만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중얼거렸다. 이상하지 않아?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등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그건 비가 아니었다. 차 안은 건조했으니까. 그 물방울은 천천히 흘러내려 그의 손목 아래로 사라졌다. 마치 피부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서 세수를 하던 나는 손끝에서 미묘한 촉감을 느꼈다. 미지근한 물 속에서 무언가 내 손가락을 살짝 감싸는 느낌. 겁에 질려 수도를 잠갔다. 하지만 수도꼭지 아래 물줄기 대신 아주 짙은 회색의 액체가 흘러나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다시 불을 켰을 때 모든 게 평소대로였다. 깨끗한 물. 멈춰 선 정수기의 불빛. 하지만 그 불빛 안에서 어렴풋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날 새벽 문득 정수기에서 톡, 톡 하는 소리가 났다. 내가 다가가자 물이 저절로 컵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았다. 컵이 넘칠 때까지, 그리고 바닥을 적실 때까지. 그때 남편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준비됐지? 의식의 밤.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내일 시댁에 가자.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또요? 지난주에도 다녀왔잖아요. 이번엔 다르대. 엄마가 가족 의식이 있다고 했어. 그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술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리고 손끝에서 물기가 묻어 있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정수기 불빛이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 형체처럼 움직였다. 숨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이제 고지야. 어디선가 들린 목소리. 나는 몸을 일으켰지만 남편은 잠든 채였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숨결과 겹쳐졌다. 톡톡톡. 다음 날 시댁은 유난히 조용했다. 담벼락의 이끼는 더 짙어졌고 마당의 항아리엔 검은 비늘 같은 것들이 떠 있었다.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눈빛엔 묘한 빛이 돌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커다란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은색 그릇이 6개. 그 안에 모두 물이 담겨 있었다. 시누이 셋이 벽 쪽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그릇의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물이 그들의 말에 반응하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내게 손짓했다. 앉아. 나는 주저앉았다. 남편은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예식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모든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기 위해 마지막 물을 나눠 마시는 거야. 그녀는 내 앞에 그릇을 가리켰다. 그 속에는 다른 물보다 탁한 색이 돌았다. 희미하게 회색,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호흡하듯. 이게 뭐예요? 내가 묻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가족의 피와 숨이 섞인 물이야. 이걸 마시면 넌 더 이상 외부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시누이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검고 반질거렸다. 피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눈 밑으로는 희미한 물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눈물이 아니라 물이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 그렇게 했어. 이 물이 우리를 이어줘. 그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손끝이 피부가 아닌 젖은 천처럼 느껴졌다. 싫어요.
전 못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다. 넌 이미 선택받았어. 그 물을 마셨을 때부터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내 목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피부에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푸른 자국이 있었다. 핏줄처럼 보였지만 그 자국 안에서 미세하게 물방울이 움직였다.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깜빡였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시작하자. 신우이 셋이 동시에 물을 들이켰다. 입술이 닿자마자 그들의 목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 진동이 방 안 공기까지 흔들었다. 그리고 남편이 내 앞에 잔을 집어들었다.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 안에는 파도 같은 물결이 출렁였다. 마셔. 그 한마디에 나는 손이 굳었다. 잔이 내 앞에 올려졌다. 입술에 닿기 직전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다. 그건 피와 녹슨 철 냄새였다. 그때였다. 바닥 밑에서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왔구나.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회색빛 물이 틈새로 스며올랐다. 그 물 안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낯선 여자였다. 하지만 묘하게 나를 닮아 있었다. 그 얼굴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아와. 그리고 그 물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물이 바닥을 타고 퍼졌다. 발끝에 닿자마자 피부가 뜨겁게 타올랐다.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피 아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괜찮아. 남편이 속삭였다. 그는 이미 물에 젖은 채였다. 그의 몸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손끝, 눈과 심지어 입술 사이에서도. 이게 가족이야. 그가 말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내 얼굴이 일그러지며 번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 구멍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손잡이를 잡자 미끈한 감촉이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손을 붙들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젠 도망칠 수 없어. 넌 이미 우리 물을 들이켰으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수기 쪽에서 다시 불빛이 깜빡였다. 그 안에 물줄기가 스스로 움직였다. 마치 손처럼 내 쪽을 향해 다가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탁자 위에 컵을 던졌다. 유리 조각이 튀고 물이 흩어졌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정수기에서 단 한 방울의 물이 떨어졌다. 톡. 그 한 방울이 내 발등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우리 집 거실에 있었다. 정수기는 고요했다.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정수기 앞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필터 교체 완료 KWATER 가문 인증. 그 아래 막내 신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유리컵 안에는 물이 반쯤 차 있었다. 그 표면에 누군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내가 아니었다. 입가가 천천히 물결처럼 웃고 있었다. 남편의 부름. 남편이 사라진 지 일주일째였다. 그의 신발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 지갑과 휴대폰도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단지 사라졌을 뿐이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나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성인 실종은 48시간 이후가 중요합니다. 혹시 가정 문제나 불화가 있었나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불화라고 하기엔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밤이 되면 정수기 불빛이 또다시 깜빡였다. 물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목소리가 구체적인 단어로 바뀌었다. 나야. 물 좀 마셔.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머릿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하나야. 그건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물이 이상했다. 정수기 물컵에 담긴 물이 밤마다 조금씩 줄어 있었다. 누가 마신 걸까? 나도 모르게 마신 걸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젖은 셔츠를 입고 미소를 지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알겠지. 그 물은 우리를 이어주는 거야. 그의 눈에서 물방울이 흘렀다. 눈물이 아닌 맑은 물이었다. 그 물이 내 얼굴에 닿자 식은 한기가 온몸을 타고 내려갔다. 새벽 3시. 정수기에서 물이 쏟아졌다. 기계는 꺼져 있었는데도 투명한 물줄기가 끝없이 넘쳐 흘렀다. 바닥을 적신 물 위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맨발, 길게 젖은 바지. 그건 남편이었다. 당신.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야. 걱정했지. 그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물이 바닥에 닿자 물결이 마치 살아있는 듯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였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물결을 따라 퍼졌다. 남편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가자. 나는 뒤로 물러났다. 당신 죽은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죽은 게 아니야. 단지 다른 쪽으로 건넜을 뿐이야. 그의 발밑에서 물결이 일었다. 그 물이 벽을 타고 올라가며 사진 액자, 커튼, 천장까지 젖혀갔다. 그리고 벽지 속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울렸다.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난 그쪽으로 안 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넌 남을 거야? 응. 난 아직 살아있어. 그건 잠시뿐이야. 물이 갑자기 치솟았다. 그는 순식간에 내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목을 감쌌다. 물로 된 손. 하지만 분명한 힘이 있었다.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다시 가족이 되자.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를 밀쳐냈다. 그 순간 정수기 플러그가 벽에서 빠졌다.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모든 게 멈췄다. 남편도 물도 소리도. 아침이 밝았다. 거실은 물 한 방울 없이 말라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건 남편의 목소리였다. 이 물이 널 지켜줄 거야. 이제 넌 우리와 함께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 씨, 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 목소리. 막내 신우였다. 그날 밤 나는 정수기를 버리기로 했다. 물통을 분리하자 그 안쪽에 무언가 끼어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작은 금속 이름표 하나. 민수. 남편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정수기 내부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전원은 꺼져 있었는데도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내 발목을 감쌌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몸을 굳혔다. 그 목소리는 집안의 모든 방향에서 들려왔다.
싱크대, 욕실, 세탁기, 그리고 창문 틈까지. 모든 물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하나의 목소리로 단 한 문장만 반복하며 돌아와. 나는 필사적으로 달려나왔다. 신발도 휴대폰도 챙기지 못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밤하늘에는 이상하게도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도로 끝, 불빛 하나 없는 언덕 위에서 나는 뒤돌아봤다. 우리 집 창문 안쪽에서 정수기의 불빛이 다시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남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물결처럼 일렁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멀리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내일 의식이 끝나. 물이 남은 자리.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밤새 달아났지만 몸속 어딘가에 여전히 물소리가 남아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출렁하는 느낌이 났다. 나는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며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잠깐만 여기 있어. 하지만 그녀의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조차 견딜 수 없었다. 샤워기 물줄기가 벽을 때릴 때마다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울림이 들렸다. 돌아와. 하나야.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귀가 아닌 몸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밤이 되자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에 희미한 비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내 손등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물이 새고 있었다. 하지만 천장은 마른 석고였다. 그런데도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다. 톡, 톡, 톡. 그 물이 손등에 닿을 때마다 피부 속에서 무언가가 반응했다. 작은 진동. 심장과 다른 리듬의 맥박. 그날 새벽 친구가 잠든 사이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몸이 스스로 움직였다. 머리는 도망치고 싶었는데 다리는 집 쪽으로 향했다. 도로는 비에 젖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다. 그 속에 낯익은 형체가 서 있었다.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피부가 희고 투명했다. 빛이 비칠 때마다 속에서 물결이 흘러가는 게 보였다. 이제 끝이야. 그가 말했다. 오늘이 의식의 마지막 날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엔 냉기가 있었다. 넌 이제 우리 없이 못 살아. 나는 뒤로 물러났다. 싫어. 그만해. 난 그 물 따위랑 아무 상관없어.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도로 위의 빗물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파도처럼 일어서더니 내 쪽으로 밀려왔다. 나는 소리치며 뛰었다. 하지만 물은 나를 따라왔다. 신발이 젖고 발끝에서 무언가가 피부 밑으로 스며드는 느낌.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숨이 가빠졌다. 눈앞이 번져가며 남편의 얼굴이 흐릿해졌다. 잠시 후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집 안이었다. 익숙한 정수기 소리. 거실 공기는 축축했고 커튼은 젖어 있었다. 정수기 앞에 남편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새 시누이가 있었다. 모두 물빛 같은 피부를 하고 있었다. 이제 완성됐구나. 시어머니가 말했다. 마지막 남은 건 내 선택뿐이야. 탁자 위에는 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맑은 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표면엔 희미한 윤곽이 떠 있었다. 내 얼굴이었다. 눈을 감은 채로 잔 속에서 천천히 떠 있었다. 이걸 마시면 넌 우리와 하나가 돼. 남편이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아. 나는 잔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들의 기억, 숨 그리고 죽음이 뒤섞인 물이었다. 만약 내가 안 마시면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럼 넌 말라 죽게 될 거야. 우리 물은 이미 내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온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가 따갑게 조여왔다. 혀끝이 바짝 말랐다. 숨을 쉴 때마다 폐속이 바스러지는 것 같았다. 나는 잔을 들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손끝에서 물방울이 흘렀다. 그 물은 잔 안으로 스며들며 내 얼굴의 윤곽을 완성시켰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잔을 집어던졌다. 유리가 깨지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난 내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난 아직 살아있어. 정적. 그리고 정수기 불빛이 깜빡였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에서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시누이들도 비명을 지르며 몸을 휘청였다. 그들의 피부가 갈라지고 그 틈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그 물은 바닥을 타고 정수기로 흘러들어갔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래도 결국 넌 우리야.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이 무너졌다. 물방울처럼 천천히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무너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실엔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단지 정수기만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불빛도 꺼진 채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왼쪽 손목 안쪽에서 미세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피가 아닌 물의 흐름. 며칠 뒤 정수기 수거 기사 한 명이 집을 찾았다. 정수기 철거 요청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장비를 꺼내 물통을 열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이거 누가 넣은 거예요? 그가 꺼낸 것은 작은 이름표였다. 하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차가웠고 손등 위로 떨어질 때마다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살갗 아래에서 무언가가 반응했다. 작은 파동처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줄기가 눈을 적셨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와.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다. 이미 여기 있어. 그 말과 함께 손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도로 위로. 그 물은 흘러가며 하수구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곳 어딘가에서 낯익은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수기 광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깨끗한 물, 깨끗한 3kWATER 정수기. 그 순간 정수기 불빛이 다시 켜졌다.